자, 원을 자, 이번에는 자, 5개가 필요한데요. 엘립스 툴 이용을 해서 가운데에다가 커지는 원을, 자, 가운데는 태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이즈를 크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을 채워주시는데, 자, 얘를 그라디언트, 자, 리니어 그라디언트로 색을 채워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 옵션에서 솔리드가 아니라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컬러의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 여기 피커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요 그라데이션의 처음과 끝, 요 지점의 색을 이제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이름을 지어주시고요. 4개를 더 복제를 합니다. 4개를 더 복제를 하셔가지고, 일단 얘네들의 사이즈는 태양보다 좀 작아야겠죠? 좀 작게 해주시고, 하나씩 위치를 이렇게 옮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색깔은 여러분들이 자, 원하시는 컬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이제 만들어 주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애니메이션 하기 위해서는 이 피사체, 레이어들이 일단은 3D 공간상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공간상의 배치를 먼저 해주셔야,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하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은 이 오브젝트들을 3D 공간상에 배치해 주는 게 먼저란 얘기예요. 그러면 3D 공간상에 배치하려면 이 레이어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3D 레이어 상태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D 레이어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일단 3D 레이어 상태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3D 레이어 상태가 만들어 주시고, 얘를 자, 투뷰 호리젠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바꿔 줄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가운데 있는 게 이제 태양이고, 나머지 이제 행성들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왼쪽에서 지금 두 번째에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자, 뒤로 공간상으로 보면, 자, 이렇게 뒤쪽, 태양의 뒤쪽에 있게 이렇게 빼주세요. 이런 식으로 살짝만 가게, 이 정도로. 그리고 지금 오른쪽, 태양 오른쪽에 있는 이 행성을 자, 앞쪽으로 빼주는 겁니다. 앞쪽으로. 자, 그래야 3D 공간상에 얘네들이 이렇게 떠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4개의 원들이 자, 비슷한 간격으로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액티브 카메라 상태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네.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앞뒤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상태가 되게, 그러니까 이 상태를 만들려면 탑뷰에서 봤을 때는 배치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별들이 상하, 좌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투노드 카메라를 만들어서, 자, 카메라로 이제 세팅 애니메이션을 잡아줄 텐데요. 자, 레이어에서 카메라 선택을 하시고,
투노드 방식 선택하시고, 자, 이번에는 이 카메라의 프리셋을 자 23mm로 바꿔줄게요. 23mm, 50mm가 아니라 23mm. 자, 23mm로 바꿨을 때, 자, 이 화면에, 자, 여러분들이 보이는 요 느낌의 차이가, 자,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지금 보세요. 얘를 눈을 껐다 켰다 해볼게요. 지금 액티브 카메라가 없는 상태, 이 상태는 50m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50mm로 봤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28mm로 봤을 때는 지금 탑뷰에서 봤을 때 화각이 굉장히 넓어졌죠. 그렇죠? 화각이 굉장히 넓어진 걸 볼 수가 있고, 액티브 카메라에서 봤을 때 이 크기, 이 행성의 크기가 많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근감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원근감. 그래서 여러분들 광각 렌즈, 그러니까 화각이 넓은 렌즈로 인물을 찍으면 이렇게 코가 이렇게 커 보이거나, 그렇죠? 형태가 왜곡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광각 렌즈일수록 이 거리감에 대한 왜곡이 심하게 나타나요. 거리감이 과장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별, 지금 보세요. 가까이 있는 별이 태양의 크기에 비슷해졌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광각 렌즈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카메라를 이제 아까처럼, 자,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자, 액티브 카메라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자, 카메라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카메라를 선택하시고, 자, 카메라, 유니파이드 카메라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얘를, 자, 아까처럼, 자, 왼쪽 상단에서 이렇게 바라보도록 위치를 바꿔줘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바꾸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셔서, 자, 거리감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거리감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해야 되니까, 자, 포지션에 키프레임 만들어 줘야겠죠? 포지션에 키프레임 만들어 주시고, 자, (4초) 뒤에는, 자, 아까처럼 오른쪽 하단으로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카메라는 전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자,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렇죠? 지금 투모드 방식을 썼기 때문에 카메라의 타겟 지점,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는 지금 태양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상태. 고정되어 있는 상태. 자, 그런데 지금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이 행성으로 우리가 만든 이 원이 얇은 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이드에서 보면 그냥 판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좀 많이 어색하죠. 이렇게 판으로 보이는 것이. 그래서 항상 원으로 보이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항상 이제 둥근 원으로 보이도록.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러분들이 요 레이어들 선택을 하세요. 이 행성들을 이렇게 다 선택을 하시고요. 이 레이어의 트랜스폼, 자, 트랜스폼에서 오토 오리엔트, 레이어 트랜스폼 오토 오리엔트로 가셔서요. 자,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오리엔트 투워드 카메라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항상 카메라를 바라보도록 해주는 거예요. 항상 카메라를 바라보도록. 그래서 오리엔트 투워드 카메라를 선택을 하시고 OK 눌러주시면 얘네들이 항상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움직입니다.
항상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입체적인 느낌을 좀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는 판으로 안 보이고 그냥 어떤 구처럼 느껴지죠. 네, 구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좀 멀리서부터 카메라가 움직이고 싶어 라고 하시면 카메라의 위치를 좀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좀 시작 위치를 좀 조절해 주시고, 나는 카메라가 더 회전하고 싶어 그러시면 카메라가 더 이렇게 회전할 수 있도록 카메라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카메라를 움직이게 되면 이 카메라의 패스, 카메라의 움직이는 경로가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패스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지금 탑뷰에서 봤을 때, 자, 경로가 지금 직선의 상태예요. 직선의 상태. 자, 직선의 상태일 때는 이 액티브 카메라상의 움직임이 얘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지죠. 여기 보시면 태양에서 가까워졌다가 카메라가 멀어져요. 왜냐하면 직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가까워졌다 멀어지게 되는데, 이 패스의 형태를, 자, 이렇게 패스를 핸들을 잡고 이렇게 움직여 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각도를, 자,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이제 만들어 주면, 자, 카메라의 액션이 이제 바뀌게 되겠죠. 지금 보시면, 예. 지금 아까처럼 가까워졌다 멀어지는 느낌이 좀 덜해졌죠.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패스, 자, 이 카메라의 패스의 움직임을, 자, 조절해서 경로를 여러분들이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수정을 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한 가지를 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할 거냐면 depth of field라는 걸 만들어 줄 거예요. depth of field. 자, depth of field라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아웃포커싱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웃포커싱. 아웃포커싱. 지금 똑같이 이 나뭇잎이 있는 사진이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쪽 왼쪽 상단에 있는 사진은 뒤에 있는 나무들이 아웃포커싱이 심하게 돼 있죠. 그렇죠? 네. 자, 반면에 지금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무들이, 자, 어느 정도 그 형태가 보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사진처럼 아웃포커싱이 심하게 된 경우를 depth of field, 그러니까 depth of field를 이제 그 번역을 우리나라 말로 피사계 심도라고 합니다. 피사계 심도. 심도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도가 지금처럼 아웃포커싱이 많이 되는 경우는 심도가 낮다. 그러니까 심도가 낮다라는 거는 뭐냐면 초점이 맞는 범위, 그러니까 초점이 맞는 깊이가 짧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초점이 맞는 범위가 짧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나무들이 이렇게 아웃포커싱이 심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사진처럼 뒤에 있는 이미지에 어느 정도 포커스가 맞는 경우는 그러니까 포커스가 맞는 범위가 깊다, 넓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심도의 표현을 FX에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심도의 표현을 하는 것을. 자, 그러면 그 심도의 표현을 어디서 하냐면, 여러분들 카메라 옵션 값을 이렇게 열어보시잖아요. 자,
자, 여기 보시면 depth of field라는 게 있습니다. depth of field. 그래서 일단 얘를 on 시켜줘야 돼요. on. depth of field를 on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on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자, 근데 depth of field를 on으로 했는데 별로 지금 이 심도의 표현이 별로 차이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depth of field 값은 여러분들 보시면 aperture라는 게 있어요. depth of field 밑에 보시면 aperture 조리개 값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리개 값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아까 구글 이미지 보시면 여기 f3.5라고 되어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f22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조리개 값이에요. 조리개 값. 그래서 조리개 값이 그러니까 낮아지면은 피사계 심도가 낮아지게 되고요. 조리개 값이 올라가면 피사계 심도가 높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조리개 값이 이렇게 낮아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열린다는 뜻이에요. 조리개 값이 열린다. 그리고 조리개 값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는 조리개가 닫힌다, 좁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aperture 값을 조리개가 열리고 닫히고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니까 얘가 조리개가 많이 닫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치면은 조리개 값이 f22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얘를 열 거예요. 조리개를 많이 열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픽셀로 만들어줍니다. 1000픽셀. 그러니까 조리개를 많이 연다는 뜻이에요. 1000픽셀로 만들어주면, 자, 어떻게 됐어요? 이 행성들이, 자, 포커스가 지금 흐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얘를 플레이를 해보면, 자, 포커스가 맞았다가 이렇게 흐려졌다가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어느 지점에서는 이렇게 흐려져 있다가 또 어느 지점에서는 맞다가 이래요. 그렇죠? 자, 이건 또 왜 그러냐?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심도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depth of field를 on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aperture 값을 자,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1000 정도 해줬을 때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1000 정도 해줬을 때 이런 느낌. 자, 얘가 너무 난 좀 심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으로 바꿔준다. 그러면 얘가 덜 아웃포커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좀 덜 됐죠, 이제 아웃포커싱이. 자, 그런데 여전히 얘가 맞았다 안 맞았다 해요, 포커스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태양, 나는 태양의 포커스가 계속 맞아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신다면 이 포커스 디스턴스라는 값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메라 사진 찍을 때 초점이 맞고 안 맞고 그 조절하시잖아요. 그 초점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 포커스 디스턴스가. 그래서 이 포커스 디스턴스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 탑뷰에서 보세요. 지금 요 면이 하나 이렇게 앞으로 쭉 빠져나오죠. 요게 포커스가 맞는 면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포뷰에서 좀 볼게요. 포뷰에서 보면 자, 지금 포커스 디스턴스를 이동하면 할수록 이 초점이 맞는 면, 자, 초점이 맞는 면이 자,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죠. 그러면 이 액티브 카메라 상태에서 얘가 이제 이렇게 선명하게, 자, 선명하게 보이는 정도. 자, 이 정도면 좀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네요. 자, 여기서 포커스 디스턴스를 이제 애니메이션을 해줘야 돼요. 포커스 디스턴스를, 자, 키프레임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흐려지는 지점이 생기잖아요. 흐려진다는 건 뭐예요? 포커스를 옮겨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카메라가 제일 가까이 왔을 때쯤, 요때쯤 포커스 디스턴스를 다시 어디로 옮겨줘야 돼요? 태양이 있는 곳으로.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자, 요게 초점 면이라고 그랬죠? 포커스 디스턴스를 움직였을 때 이 움직이는 면, 요 면이 점점점 태양 쪽으로 가까이 와야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가깝게 와서
자, 지금 자, 액티브 카메라 상태에서 봤을 때 초점이 또렷이 맞으면 초점면이 맞는 거겠죠? 예. 이렇게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 포커스 디스턴스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애니메이션 된 거 보면, 자, 태양 부분이 포커스가 자, 이렇게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뒤쪽에서 조금 흐려지는 거는 포커스 디스턴스도 다시 이동시켜 줘야죠. 포커스가 이렇게 선명하게 맞도록. 자, 그런데 나는 요때 주변에 있는 이 행성들이 포커스가 더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에페추어 값을 올려주면 됩니다. 에페추어 값을 아까처럼 1000으로 이렇게 올려줄게요. 그러면 뒤에 행성들의 포커스가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완뷰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아웃포커싱의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약간 흐려지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 포커스 디스턴스 여러분들 조절하셔서 이렇게 맞춰줘야겠죠. 포커스가 정확히 맞도록. 자, 지금 보시면 가운데 있는 태양에 계속 그 포커스가 맞으면서 카메라가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메라가 갖는 여러 가지 이제 특성들이 있죠. 카메라가 갖는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렌즈에 따른 화각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광각 렌즈일 경우에는 거리감이 과장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광각 렌즈로 찍은 이렇게 사람 클로즈업 찍어보면 코가 이렇게 크게 나온다거나, 그죠? 그거는 광각 렌즈로 찍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화각에 대한 왜곡, 그러니까 거리감에 대한 왜곡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심도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심도. 그래서 심도라는 것은 뒤에 물체를 얼마나 아웃포커싱을 해줄 것인가. 그것을 에펙에서 조절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카메라를 다루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이 에펙에서 카메라를 다루실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좀 내가 그 DSLR이나 카메라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좀 접근하기가 좀 수월하시죠. 그래서 포커스 디스턴스를 조절할 때는 두 가지 조합을 쓰셔야 돼요. 일단은 뎁스 오브 필드를 온 시켜놔야 되고, 뎁스 오브 필드를 온을 시켜야지만 아웃포커싱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뎁스 오브 필드만 온 시켜놔도 변화가 적죠. 왜냐면 조리개 값, 에펙추얼 값과 연동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다룰 때 조리개 수치를 조절하듯이 에펙도 여기 에펙추얼 값에서 조리개를 이제 이 심도 값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펙추얼 값이 낮으면 심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맞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에펙추얼 값이 높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웃포커싱이 더 잘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도, 피사계 심도라는 걸 조절할 때 뎁스 오브 필드를 일단 무조건 온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리개 값에서 이 아웃포커싱의 정도를 조절해 주시고, 그리고 이 포커스 디스턴스에서 내가 어느 물체에다가 초점을 맞출지 그거를 애니메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자, 잘 안 되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카메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카메라를 만드는 방법
그렇죠? 원노드 카메라를 쓸지 투노드 카메라를 쓸지. 그래서 원노드와 투노드의 차이는 이 타겟 카메라가 가리키는 타겟 지점,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했죠.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있냐 없냐의 차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움직이려면 피사체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먼저 피사체 레이아웃을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얘를 3D 공간상의 레이아웃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이어들을 3D 레이어 상태로 바꿔주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카메라에 반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카메라를 움직일 때 여기 유니파이드 카메라 툴을 이용하시는데 얘를 왼쪽 눌렀을 때, 가운데 눌렀을 때, 오른쪽 눌렀을 때 다르게 움직였죠. 그리고 피사계 심도, 카메라의 이제 피사계 심도를 조절하는 방법. 자,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알면 카메라 FX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되는 카메라의 기능, 전반적인 기능은 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컨트롤을 하느냐, 그렇죠?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는 여러분들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3D 공간상에서 상하, 좌우 이 입체적으로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초점도 조절해야 되고, 그렇죠? 또 피사계 심도도 조절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컨트롤 해야 될 것들이 이제 많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업되는 걸 보면서 컨트롤을 하실 수 있게 되려면, 그건 이제 여러분들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연습을 하셔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카메라가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고, 기본적인 카메라의 기능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원리를 이제 이해하시면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